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말반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까지 저희가 영도 4강까지 끝을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5강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주말반 스타일이 모의고사 유형 같은 걸 접근할 때는 테마류를 먼저 진행을 마무리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어법을 나중에 건드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제가 오늘은 5강부터 8강까지 1지문 2문항을 위주로 다 끝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9강부터 12강까지에 있는 어휘와 그 다음에 문단 요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진행 순서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선생님께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고3 시작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까 선생님들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온라인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5강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58페이지에 1지문 2지하 엑서사이즈 5번부터 6번 요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지문 자체 내용이 너무나 속된 표현으로 좀 쉽다 아니면은 누가 봐도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어떤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제가 말을 하고 굳이 전체 지문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는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도 염두하셔가지고 수업을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유형을 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는 어떤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수업 동영상을 청취를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보자. 먼저 첫 번째 5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부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In the business world 그랬어요. 사업이나 어떤 기업 세계에서 large bureaucratic organization 그래서 이게 여러분 관료주의적인 어떤 조직들은 are sometimes 때때로 unable to 할 수가 없습니다. compete against smaller innovative firms particularly in industries 그래서 좀 더 작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어떤 회사들과 대항해서 compete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산업이냐? 그 산업들이 changing quickly 상당히 빨리 변화를 하는 어떤 그런 산업에서 this situation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문장의 상황이겠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트 부분적으로 because 왜냐하면 innovative firms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은 tend to have flatter and more democratic organizational structures 그랬죠. 자, 뭐 하는 경향이 아니라 갖는 경향이 있어요. flatter, 훨씬 더 수평 구조, 그리고 more democratic, 그래서 훨씬 더 민주적인 그러한 조직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의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중심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관료주의적 체계의 어떤 큰 어떤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어떤 산업에서 훨씬 더 작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훨씬 더 수평적이고 그다음 민주적인 어떤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글 썼겠죠. 그럼 여러분 제목에서 벌써 마무리가 되겠죠. 다 몇 번이야? 5번이죠. The flat network structure beats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structure에서 이 수평 구조의 어떤 그러한 구조를 갖는 어떤 것들이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구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좀 산업이 급변하는 어떤 그러한 산업에서 문제 없고 6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A번은 뭐 아까 데모크라트 문제가 없었죠. 자, C번 한번 볼까요? C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여러분. Much evidence suggests that.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많은 증거가 대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Flat bureaucracies. 그래서 좀 더 수평적인 어떤 관료주의 with 뭘 가진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그래서 centralize는 중앙 집중화다죠. 근데 decentralize 하면 분산시키다죠. 분산화된 의사 결정을 가진, 그리고 multiple 다양한 어떤 lines of communication.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떤 그 선을 가진 이런 것들은 produce 생산할 수 있습니다. More satisfied workers, happier clients, and bigger profits. 그래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어떤 직원들, 훨씬 더 행복한 고객들, 그리고 훨씬 더 큰 이익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됐고, 뒤에 보시면 some of this evidence 있어요. 이런 어떤 몇몇의 증거는 comes from 옵니다. 그랬습니다. 스웨덴 and Japan. 그래서 그 스웨덴과 재팬의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beginning in the early 1970s.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면서 볼보나 도요타 이 두 개 자동차 기업은 were at the forefront of bureaucratic innovation in these countries. 이 나라의 그 관료주의적인 어떤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began creating middle management positions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간 계층 어떤 관리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딱 보기에 중간 관리직이라고 했을 경우에 중간에서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문장 읽어보시면 They allowed worker participation in a variety of tasks. 그랬어요. 그들은 직원들의 참여를 허락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업무에. 근데 그 업무가 related to 뭐와 연관되어 있냐? Their main functions. 그들의 어떤 주된 기능과. 그리고 delegate가 여러분 위임하다는 뜻이 있어요. authority, 권위를 누구에게? autonomous teams of a dozen or so workers. 그래서 10명 or so 그 정도의 어떤 직원들을 구성하는 autonomous. 그래서 자율적인 어떤 자치팀에게 권위를 부여했다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각각의 10명으로 구성된 팀 각각의 근로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했으면 중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이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들 매니지먼트 포지션을 여기서는 긍정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인 느낌으로써 일종의 뭐다? 관료주의적인 색상을 지닌 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뉘앙스를 지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각각의 어떤 10명 정도로 구성된 팀 전원에게 authority,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요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야? 없애고 아예 그냥 10명 단위 어떤 팀 전원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전개하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C번 같은 경우는 C번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과 맥락이 맞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특히 6번 같은 경우 미들 매니지먼트 포지션을 어떤 학생들은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왜? 맨 위에서 그 상하 피라미드식 구조로서 명령이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서 컨트롤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중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관리직이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분산화됐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 글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명으로 구성된 그 팀 전원에게 authority, 권위를 아예 각각 주는 어떤 형식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직위가 필요가 없다는 느낌으로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자, 64페이지. 요거는 여러분 제가 지문을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약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 일단 봅시다. 자, when student in a civilian college 그랬어요. 이게 시민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are found to be 투부정사 할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cheating 여러분 이제 부정행위겠죠. 너희들 컨닝한다라지. 그거는 일종의 어떤 교활한이라는 형용사 쓰고요. cheat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속이다, 부정행위를 하다라는 느낌을 쓴 거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it does not make a story in the national media에서 그 국가에 있는 어떤 대중 매체에 있어서는 그닥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Not even 심지어 헤드라인도 안 됐습니다. In the local papers 어떤 지역 신문에 그리고 아마도 not a story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In the college newspaper에서 대학 신문에서조차도. 그럼 얘들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 시민대학, 거기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약간 부정행위 시험에서 했다고 해서 뭐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 신문조차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네들이 했던 부정행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그닥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느낌을 쓴 거야.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이 글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보시면 그 다음 문장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may have a hearing. hearing이 여러분 듣는 거죠. 그 청문회라는 뜻이 있어요. 청문회를 가졌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student faculty disciplinary board 그랬어요. 자, faculty 여러분 교수진이나 이런 뜻이죠. 학생 혹은 교수의 디스플레이가 원래 훈육을 교육을 뜻도 있는데 형용사 쓰이면 징계의 뜻이 있어요. 징계, 보드, 위원회 앞에 그리고 페널티 약간 좀 벌점이나 이런 거죠. 이런 거는 may be imposed 부과될 수 있습니다. if 만약 the verdict 여러분 판결이나 어떤 의견에 대한 수렴이에요. 이런 것들은 as that 이하였습니다. 뭐냐? 학생들은 guilty라서 죄가 있는 거죠. 이렇다면 그러면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청문회도 열리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더 penalty. 근데 그 penalty는 may be a failure in the cause of a brief suspension 이겠죠. 그러니까 그 학습 과정에서 failure가 뭐야? 낙제. 그 다음에 혹은 brief가 여러분 짧은이죠. 짧은 suspension 정확해요. 여기서는. from 뭐로부터? 그 기관으로부터. 근데 종종 it is less severe than either of these 그랬어요. 얘들아, these가 가리키는 위에 두 개야. 뭐냐면 그 학과에 있는 과정상의 failure 하나와 그 다음에 짧은 정확 두 가지야. 근데 이런 거 둘 다 모두 less severe니까 그다음 뭐하다? 가혹하거나 심각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얘가 치팅을 통해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잖아. 근데 페널티의 부과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퇴학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짧은 정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과에 대한 어떤 낙제 정도로만 끝마쳤다. 그러다 보니까 치팅에 대한 어떤 페널티 치고는 그닥 심각한 게 아니었다라고 본 거야.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볼게요. 근데 또 웨스트 포인트 스캔들 of 1976 그랬어요. Made front page new across the country 였어요. 근데 웨스트 포인트의 스캔들이 있대요. 어떤 뭔가 좀 문제가 있었지? 1976년에. 근데 그게 made 만들었대. 일면 뉴스 장식을 전역에 걸쳐. 그럼 지금 이 문장부터는 상당히 좀 어떤 스캔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대학에 대한 스캔들은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페널티의 정도가 약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좀 심각성을 대두시키면서 그 나라의 어떤 일면 표지의 그 신문기사 냈다는 얘기야. 자, military students were cheating. 그게 누구냐면 군사학교에 다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대. 근데 그러한 것은 violate 어긴 거예요. 뭘 어겨? The honor code에서 명예규범을 어겼대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honor code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시빌리언 칼리지 학생들은 honor code가 없었나. 근데 군사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honor code가 분명히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한 것 같아. 이걸 어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성이 훨씬 커졌다고 본 겁니다. That event 그 사건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인 그 사건은 was followed 수반되었습니다.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의 뭐냐? dismiss가 뭐냐면 나가! 퇴학이죠. 그리고 length 아주 긴 그 editorial comment 그래서 기사의 어떤 논평이 길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기사거리가 상당히 좀 심각성을 대두시켰다는 어떤 느낌을 글 쓴 거죠. In the junior class 그랬어요. 주니어가 대학교에서 몇 학년이야? 3학년이에요. freshman이 1학년, sophomore가 2학년, 주니어가 3학년, 시니어가 4학년. 근데 얘 3학년 수업에서 184명의 학생들은 were formally 공식적으로 be accused of 고발당했대요. 치팅으로 인해서. 그리고 150명의 이런 학생들은 were expelled 추방당했던 퇴학당했던 얘기죠. 근데 얘들아 웃긴 게 있어. 지금 두 가지 우리가 두 단락을 대충 이렇게 독해봤는데 첫 번째 단락은 시민 대학 학생들에 대한 치팅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과 이 군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치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다는 얘기야. 이게 훨씬 더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페널티 자체가 얘와 비교해봤을 때 아예 그냥 너무나 가혹한 느낌 들죠. 그 이유가 뭐 있어? 군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honor 코드가 있었던가. 그거를 어기면 안 되나 봐. 이해되지?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Why is cheating by an officer candidate take more seriously than cheating by a civilian student at the same education level? 그렇죠. 자, 똑같은 수준의 교육적인 어떤 수준에서 왜 일반 시민대학교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치팅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냐? 이 장교 후보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치팅이.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뒤에 나와봐. The question 그랬어요. Almost answers itself 그랬어요. 이거 직역하면 그 질문이 거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 그럼 이거를 직역하면 그렇죠? 그러면 의역하면 뭐겠어요? 누가 봐도 뭐 할 수 있다? 알 수밖에 없다. 명백하다. 뭐 이런 느낌을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뒤에 보자. Civilian Schools,는 have honor code. 이거 honor code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moral education에서 도덕적인 교육은 is usually 보통 another conscious education goal. 이게 이유네요. 그러니까 honor code가 여러분 civilian 얘들도 있었나 봐. 지금 보니까. 얘네가 있었던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둘 다 honor code가 있었는데 이 시민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honor code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적 교육. 이게 보통 not a conscious education goal. 그래서 의식적인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육 자체가 시민대학에서 바라보는 honor code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군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예요? moral education이 뭐야? 의식 있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죠.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하지만 시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moral education에 대해서 자각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겠지? 그 분명히 차이가 나왔죠? 자, 그럼 얘들아 11번의 답은 금방 나오죠. 왜? 이 시민대학의 학생들과 군사대학의 학생들이 왜 똑같이 치팅했는데 둘 다 언어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 수위가 틀릴 수밖에 없냐? 자, 몇 번이야? 4번이고요. 12번 같은 경우에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왜? 아까 얘기한 그 5, 6번 한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 5, 6번에서는 뭐랬어? 미들 매니지먼트 포지션에 대한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에 따라서 긍정일 수 부정일 수 있지. 똑같아. 이게 지금 D번 보시면 supports moral individualism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속해 있는 지문 잠깐 볼게 얘들아. 어디서 붙었냐? 자, 위에서 보면 그 the experience 찾았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밑에 6번째 줄. The experience of living by such a code. 그래서 그런 어떤 규범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희망하기에 will help 도와줄 것입니다. 뭐 하는 거를 produce 뭔가 생산하는 것을 뭘 생산해? office로 장교인데 그 장교가 can be trusted 신뢰될 수가 있는 거야. 뭐로써? support가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moral individualism, 도덕적인 개인주의를 그랬어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 딱 봐봐. moral이 있으면, 당연히, moral이니까 서포트 해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왜? moral의 단어가 상당히 긍정이고, 이 군사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가져야, 의식적으로 가져야 어떤 그러한 교육적인 목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 individualism이 있어요. 개인주의야. 그러면 도덕성인 어떤 moral은 문제가 없는데, 과연 도덕적인 individualism, 어떤 개인주의라는 게, 이 individualism이 과연 이 글에서 어떤 뉘앙스로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요 문제도 상당히 12번이 어려운 이유가, individualism의 어떤 우리가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려. 그럼 뒤에 문제예요. They will have consciously practiced the reflex of honesty. 그들은 의식적으로 뭔가 have practice, 연습해 왔습니다. 실행해 왔습니다. 뭐를? 정직함의 reflex,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consistently doing,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한 reflex, 반응이야. what they promised to do, 그들이 하고자 약속했던 것을. regardless of temptation, 뭐예요? 어떤 그 유혹에 개의치 않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he thoughts and temptations of individual, 이거 나오죠, individual. 그럼 개인주의에 대한 the thought, 그런 사고나 temptations,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은 are always in the mind,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었으나 we assume that, 우리는 대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People can be found,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야? Who consciously, 의식적으로 adopt, 채택한 것, 또 다른 moral 스타일에서 또 다른 도덕적인 어떤 양식이나 스타일을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바라보는 어떤 individualism이 여러분 자기만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만의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자기가 올바른 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 The thought of and the temptations of individualism 그랬죠. 그러면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그 사고나 유혹 자체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으나 또 다른 스타일의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양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는 individualism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처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포트 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뭐야? 없앤다 혹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의 동사가 오는 게 좋겠지.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에 D번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오케이, 됐고. 넘겨보자, 얘들아. 자, 넘겨보시면 여러분 하트표 치세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눈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 판서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아. 여기서 하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5, 6번을 하트 표시 치세요. 이렇게 넘어갈게. 70페이지 5, 6번 말이야. 70페이지 5, 6번은 하트 표시 쳐. 그 다음에 6강의 11, 12번 문제야.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아이디에이션 그래서 이게 관념 작용이나 관념한데 이게 뭐 아이디에이션이 나왔지만 이 관념화에 대해서가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게 관념한데 그림을 그리듯 상상하는 느낌이야. 이게 상상하는 느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어떤 기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걸 쓴 것 같아. 이 아이디에이션, 상상을 하거나 혹은 관념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썼을 때 기계에 대한 어떤 즉 컴퓨터나 기계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그닥 어렵지 않아서 중심 문장을 굳이 찾자고 하면은 위에서 네 번째 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자, 중간에 보시면 many of these activities 있죠. 네. 많은 이러한 활동들은 are supported, 지지를 받고 그리고 accelerated, 가속화됩니다. by 뭐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but
그러나 걔네들 모두들은 driven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컴퓨터나 어떤 이런 애들이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어떤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driven, 구동시키고, 원인을 제공해서,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시작, 출발점은 기계, 컴퓨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누구에 의해서 진행됐겠다고? 그렇지. 인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요점 정리하면은 컴퓨터 기계 한계야. 왜냐면 걔네들은 정해진 답만 줘. 프로그램 어떤 안에서. 그럼 만약에 프로그램 벗어나면 걔네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관념화의 어떤 기계보다 혹은 컴퓨터보다 우월성에 대해서 글을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설계가 없으면 기계 자체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정해진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상황 하에서만 무용지물이지 프로그램이 돼 있고 세팅이 깔려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기계나 컴퓨터도 훨씬 더 우월한,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됐지? 그러면 11문장. 11번의 답이 여러분 1번이죠? 왜냐면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야. Man proposes computer performs. 그래서 인간이 propose, 뭔가 제안하고 설계를 해. 그러나 컴퓨터는 perform, 수행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를 창의적으로 먼저 만들고 이런 행위를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propose 하는 거야. 야, 너 그거 할래? 그러면 기계나 어떤 컴퓨터는 그 인간의 설계한 어떤 세트 안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perform 하는 거야. 즉, 정답만 주는 거지, 의구심이나 어떤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답이 D번이겠죠. proficient, 이 단어 배웠지, be good at, be good at, be pro at, 이런 말 들어봤지. be good at 뭐뭇에 능숙한. proficient가 능숙한 거. 근데 얘네들이 컴퓨터와 그리고 로봇들은 remain proficient at 뭐뭇에 능숙한 상태로 남아있냐? doing anything, 어떤 걸 사는 거야. outside, 이게 문제야. inside 같은 문제도 아까 내가 그랬어. 틀에서 있을 때만 괜찮다 그랬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outside the frame of their programming, 그래서 그들의 프로그램 틀 밖에서 어떤 것을 하는 데서 능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문제 없지? 그 다음에 7강 보자. 7강에 5번, 6번 보세요. 이거는 V표 치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고민 좀 했었어. 여러분들과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해야 되나. 왜냐면 하트 표시보다는 약간 좀 미흡해. 근데 V표보다는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제 의견은 VV? V 2개? 쌍V? 뭐 이 정도로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오케이.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독해하겠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맨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좀 하자, 얘들아. 자, 먼저 the metaphors, barking dogs. 개가 짖는다는 metaphor, 은유는 has been used, 사용되어 왔습니다. by historians of religions. 그래서 종교 역사가들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냐? describe, 어떤 묘사하기 위해서. various, 다양한 uses, 어떤 사용량 of companies, 어떤 비교. but, 그러나 like all good misses. 그래서 miss가 여러분 심한데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모든 좋은 어떤 신화들처럼. 그러나 이 bear에서 bear가 원래는 품다, 무슨 견디다, 뭐 낳다 이런 뜻이죠. 근데 bear 다음에 retailing, 그래서 ing 오면은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앱을 쳐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게 왜 그냥 bear가 견디다야. 뭔가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런 뉘앙스여서 bear ing가 그렇게 의역해서 쓸 수 있는 거야. retell 그랬어. retell 여러분, tell은 말하던데 retell 다시 말하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뉘앙스도 있겠지만 일종의 다시 만든다는 어떤 체인지의 느낌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내가 한 얘기가 틀렸어.
그럼 다시 말할 수도 있잖아. again. 근데 똑같은 내용을 번복해서 repeat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야, 이 말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뭐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때는 약간 change의 느낌도 있으니까는 여기서 retelling을 change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것은 in each new context에서 내가 왜 retelling을 change의 느낌을 받냐? 이것 때문에 각각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야, 각각의 새로운 환경이니까 환경이 똑같아 틀려?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면 틀리니까 당연히 뭐야? 다시 말할 수 있다니까는. 환경이 틀려있어. 그럼 환경이 똑같지 않잖아. 그럼 그 말을 A라는 환경에서 A라는 말을 했듯이 환경이 B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돼? B라는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뒤에 있는 in each new context 때문에 약간 change 느낌으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can always 항상 be used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 왔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아까 얘기한 개가 짖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법 자체를 A라는 환경에서는 A처럼 뉘앙스를 봐야 되는데 B라는 환경에서는 B처럼 뉘앙스를 봐야 돼서 약간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나한테 의미하는 뉘앙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거야. 전제 조건이 약간 심오해. 이걸 좀 심오하잖아. 너희들 이게 딱 보고 나서 감이 팍 떠올랐어요? 아, 유레카처럼?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하냐? 평상시에 우리가 좀 수능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 좀 틀렸기로서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 논리적으로. 아, 얘가 나한테 뭔가를 전제 조건처럼 툭 던졌는데 그 던지는 어떤 뉘앙스의 숨은 뜻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연습을 하세요. 무작정 풀지 마시고. 그러면 무작정, 야, 이게 가이드라인 딱 안 썼어. 지금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기준이 없는, 가이드라인 없는 상황에서 셜록 홈즈라는 사람을 이름 거론했다는 얘기는 예시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제 조건에 대한 뉘앙스를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이 예시를 봤을 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훨씬 쉽겠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셜록 홈즈 그 예시를 읽는 사람이 그 관련성을 찾는 게 더 쉽겠냐? 당연히 전자겠죠. 자, 보자. 그 이 연습 꼭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눈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늦지 않았어. 4월 초잖아. 수능 볼 때까지 분명히 후천적 연습하시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수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자주 연출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몸에 익혀서 일단 습관화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셜록 홈즈가 예전에 solved 미스터리 풀었어요. 그게 실버 블라즈의 어떤 사건인데 레이스 오버스의 일단 경주말이에요. by 모함으로써 using 사용함으로써 by 클로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야. 뭐에 대한 omission에서 omission이 원래 생략이죠. 근데 이게 자기의 의무나 자기의 임무를 생략했다고 해서 태만 혹은 고의로 빠뜨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뭔가 없어졌다는 거야. 뭔가 없는 거야. 그럼 omission이 뭔가 빠뜨린 정황이 나와야지 A를 맞겠죠. 그럼 볼까요? When Inspector Gregory 그랬어요. 그 조사관 그레고리가 ask 홈즈에게 물어봤어요. 뒤에 whether가 목적어 투역하죠. ask가 사형식이니까 뭐뭐인지를 그가 had noted 뭔가 알아차렸는지 어떤 포인트 중요한 점의 지점을. 근데 그 지점에서 to which he would draw the inspector's attention에서 조사관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 지점을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홈즈에 물어봤어. 그러니까 야 홈즈야, 너 뭐 좀 발견한 거 있어? 나한테 뭐 얘기할 거 있어? 내가 조사관인데 내가 좀 눈여볼 게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홈즈 reply 대답했어요. To the curious
instance of the dog in the nighttime 그랬어요. 그럼 밤에 강아지의 아주 이게 혹시 불러일으킬 만한 특이한 인스턴트 사건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the dog did nothing in the night time 그랬어요. 그럼 강아지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야,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object 있죠. 그러니까 지금 object 동사야. object가 원래는 자동사로 쓰이면 object to A에서 A를 반대하다 하죠. 근데 지금 to란 전치사가 없이 the puzzled inspector 하죠. 이때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는 뜻이 타동사 쓸 때는. 그럼 주어가 여러분 아까 to부터 시작해서 the dog did nothing in the night까지가 object 주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아무것도 그날 밤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무슨 이의를 제기하냐? The puzzled inspector. 그래서 이게 어리둥절한 어떤 inspector, 그 조사관의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 The essential threat man for the Socratic SARS. 그래서 자, 소크라틱한 SARS, 그 SARS가 저기죠. 여기 써있죠. 또 현자,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에 대한 essential, 본질적인 threatman이 여러분 고든, 솔직한 혹은 뭐 고진식한 이런 느낌, 고진식한 그 사람인 inspector, 동격이죠. 그 사람의 어떤 object, 뭐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라고 해서 뭐라 했냐? That was the curious instance. 저것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instance, 사건이었어. 라고 셜록 홈즈가 remarked,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어? The fact that 대대한 사실이 있어. The dog did not bark. 그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는 그 사실. 뭐 할 때? Someone entered the house at night. 그래서 밤에 집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그러한 사실은 was evidence,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야, 너희들 강아지가 원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짖어야 돼, 안 짖어야 돼? 짖어야 돼. 근데 안 짖었어. 그러면 이게 분명히 omission, 뭔가 빠진 거죠. 왜? 강아지의 어떤 본질은 뭐야? 짖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떤 데서 들어왔는데 짖었어, 안 짖었어? 안 짖었어. 이거에 대해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omission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간파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쓰다 보니까는 omission 자체가 그닥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번이 이제 나온 거야. B번 보자. B번도 문제 없죠? 왜? 이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한 거야. 왜? 짖지 않았는데 몰랐잖아. 그거에 대해서 셜록 홈즈 뭐 한 거야? 간판했으니까. 그럼 뒤에 보자. 어디야?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데 그 증거가 대대한 증거야. criminal 범죄자가 was someone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familiar to the dog 개한테 있어 상당히 좀 친숙한 사람이야. 지금 뭐냐면 누군가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짖지 않았어. 잘 알아 강아지가 주인이든 뭐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잘 아니까 막 낯선 사람 아니잖아. 그럼 짖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었던 거야. 그 셜록 홈즈는 뭐야? 그걸 알아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개가 짖는 어떤 그런 어떤 메타포, 이런 어떤 그 은유법이 비교의 어떤 사용을 묘사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어. 그 다음에 모든 좋은 신화들처럼 그것이 각각의 어떤 정황에서 뭔가 바뀔 수가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강아지가 있으면 이 강아지가 원래 짖어야 돼. 근데 A라는 상황이 뭐야? 낯선 사람. B라는 상황은 뭐야? 친숙한 사람 이런 거야. 그럼 낯선 사람이 오면은 강아지가 짖겠죠. 하지만 친한 사람이 오면 강아지가 짖지를 않겠죠. 그럼 얘들아 A, B가 지금 컨텍스트 각각의 어떤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적용을 해야 돼.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는 짖어야 되고 친한 사람이 왔으니까 짖지 말아야죠. 이런 거야.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강아지가 짖는다는 어떤 은유법, 그 상황 설정을 이렇게 상황이 틀려짐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글을 쓴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뒤에 보자.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는 박스의 디퍼런스, 차이점에 대해서 짖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different from those, 이러한 사람들과 좀 다른 누군가인데 그 사람과 함께 강아지가 친숙한 사람. 문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we cannot hear the sound of one hand clapping 했어요. 이때 of가 여러분 전치사하고 one hand가 의미상조, clapping이 동명사겠죠? 한 손이 짹짹짹 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다. We can hear sameness. 똑같은 상황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똑같은 상황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상황이나 문화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에만 익숙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강아지는 분명히 누군가 들어오면은 짖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 문화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 요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없겠죠. 또 반대로 이 문화에 대해서만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다는 어떤 반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뼉이 한 손만 있으면은 한 손만 이렇게 쳐봤자 소리가 안 들리고 우리는 또한 들을 수가 없다.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반대적인 상황을 서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through the comparative method에서 뭘 통해서? 비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죠. 비교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하나만 별도로 봐봐. 얘만 보고 얘만 봐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어떤 상황을 동시에 안 보고 한쪽만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을 이해 못하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을 이해 못할 거 아니야. 이해되지?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해봐. 그럼 낯선 사람이 오면 짖고 친한 사람이 오면 짖지를 않네? 그치? 근데 우리가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강아지가 누군가 들어왔는데 짖지 않았대.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짖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것만 봤으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친숙한 사람이 방에 들어왔구나라는 사실 모르는 거야.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짖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쪽을 보지 말고 얘를 한번 염두에도 비교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친숙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짖지 않았으니까 범인은 강아지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결론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라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컴패리전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지? 자, 우리는 can see the blinker. 우리는 그런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블링커가 여러분 가려진 것을 누군가 이게 가려진 거야.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잘 제껴서 비교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블링커는 that each culture constructs for each retelling of myths. 그래서 그 신화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각 문화가 constructs 만들 수 있는 어떤 블링커. 즉 뭐냐면 얘만 하면은 이것만 만들죠. 문화적으로. 요것만 하면은 요것만 문화적으로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각각의 문화만 알다 보니까는 이 문화가 B라는 문화 이해 못하고 B라는 문화가 A라는 문화를 이해 못한다 라는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함으로써 A라는 어떤 문화가 B라는 문화를 알 수가 있고 B라는 문화도 A라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Comparison make it possible for us literally to cross-examine cultures. 그래서 비교는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cross-examine 그래서 그 반문 이게 원래는 반대식 문화다 충하다. 문화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로스 얘가 얘를 볼 수 있고 얘가 얘를 볼 수 있어 서로. by using 뭐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using a means 신화를 사용함으로써 라고 해서 from one culture 어떤 한 문화로부터 to reveal to us 우리에게 드러내게 함으로써 뭘 드러내? What is not in a telling from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을 to find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야. find out the thing 어떤 것들을. 근데 그 것들이 뭐야? not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너의 어떤 철학 속에서 꿈꿀 수 없었던, 알 수가 없었던. 그렇지. 얘가 얘를 알 수가 있냐? 없죠. 얘도 얘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서로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moreover 더군다나 we can use comparative work.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어떤 work 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test 검증할 수 이론들. 뭐에 대한 이론이냐? about our own 우리 자신의 문화. by noting 뭐 하면서 어떤 그 주목함으로써 where our own dogs have not barked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개들이 짖지 않은 곳을 어딘지가 noting 주목을 하면서. 그래서 comparison 비교는 justify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what we take for granted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we can only see the inflection of a particular telling when we see other variant. variant가 여러분 무슨 뜻이야? 저기 뭐 변형이나 그 변종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야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말하는 것에 대한 the inflection 어떤 굴절이 있죠. 굴절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야 이게 뭐냐면 내가 A를 말해. 그러면 A를 말하는데 얘가 다른 어떤 B를 봤어. B를 봤으면 특정하게 말하는 것에 일종의 뭐예요? 얘가 일직선이겠죠? 그럼 얘는 뭐야? 굴절된 모습이니까 다른 모습이죠?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컴패리전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을 정당한다? 그러면 컴패리전 했을 때 좋은 점 보겠어요. A만 보여? B도 보여? B도 보이죠? 그러면은 B만 가지고 있던 문화들은 비교를 하면 A랑 비교하면 A를 볼 수 있죠? 그럼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뭐야? 이해할 수 있고 아 얘가 아니면 반대급부의 어떤 A라는 어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건 A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당연시 여긴 게 A면 비교를 안 했을 때 A만 보이겠죠. B를 이해 못 하겠죠. 근데 지금 뭐야? 얘네들을 비교해서 컴페리죠. 그러면은 A란 문화가 B란 문화를 알 수 있고 B란 문화가 A를 알 수 있다는 어떤 서로의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다 보니까는 내 것만 좋아. 내 것만 맞는 말이야. 라는 어떤 정당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야? 5번. 2번이겠죠. 그래서 5번의 제목 여러분 Comparative Mythology 그래서 비교 신화학은 window into culture에서 문화를 바라볼 수 좀 더 into 안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B라는 어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3번을 쓴 거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2번, 5번. 그러니까 justify가 답이었죠. 이해되지? 오케이. 자, 우리 이제 5번, 6번이 상당히 어렵죠. 오케이.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자. 88페이지 여러분 11번, 12번은 그 문제 제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뭐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방금 이런 설명한 게 하트 표시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지. 제가 한번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잖아.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거를 설명했었는데 하트 표시 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정도 이상이에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온라인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그 눈빛을 봐야 되는데 저 학생들이 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냐 못하냐 봐야 되는데 피드백을 봐야 되는데 못 봐. 그러다 보니까 하트 표시 친 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 글을 봤을 때 모르겠어. 답은 얼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제가 지금 설명했었던 이런 방식으로 이 글을 이해했냐 안 했냐도 또 별개의 문제야. 그럼 이런 글이 만약에 다른 이유로 나왔어가 그럼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알아도 그 하트 표시는 진짜로 여러분 만나서 해야 된다. 오케이? 자 보자. 11번, 12번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첫 번째 문제야. Predicting how inven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에서 어떻게 이 발명과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 will be used 사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they will ultimately affect society 우리의 어떤 사회에 궁극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predicting 주어지게
예상하는 것은 is often very difficult. 그래서 매우 어렵대요. 어렵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이게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뭐야? 문제 제기한 거야. 야, 뭔가 과학적인,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나 발명이 우리 삶에 어떻게 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는 거는 어렵대요. 주제문이나 제목문이 다 나왔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를 풀려면 두 번째 단락 봐봐. given부터. given 두 번째 단락. given enough experience of this kind. 이러한 종류의 충분한 경험을 given, 주어진다면, 이런 경험들이 one gets. 어떤 한 사람은 gets the idea.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every new technology. 모든 새로운 기술은 has not only known and expected benefit and cost. 그래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상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익과 어떤 대가 뿐만 아니라 unknown and unforeseen benefit and cost.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혜택과 그리고 어떤 비용이나 어떤 대가들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아까 첫 번째 문제가 그랬어.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 혁명에 예기치 못한 영향이나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쓴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11번 보시면은 답이 몇 번이야? What an invention brings is hard to tell. 그래서 이 발명이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와 줄 수 있을지를 말하기 좀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를 돌려 얘기한 거고요. 12번 같은 그래서 여러분 D번이 답이죠. 왜냐면 지금 D번에 속해 있는 문장 보면 New technologies sometimes even produce consequences. 있어요. 새로운 기술들은 때때로 심지어 어떤 결과를 낳는데 정확하게 represent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야. 뭐가 대표될 수 있냐? Of what they were intended to produce.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만들고자 의도했던 것의 대표성을 지니까 질 수 없을까? 질 수 없겠죠. 왜? 예측하기가 얘가 진짜 우리한테 해가 될지 얘가 우리한테 어떤 부정이 될지 알 수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대표자가 될 수 없겠죠. 답을 D번 하면 좋겠고 문제 없죠. 8강 볼게요. 8강. 8강에 여러분 94페이지 보자. 94페이지 5, 6번. 요것도 그닥 어렵지 않았죠. 요거는 여러분 위에서 글을 잘 읽다 보면 친환경적인 자연 속의 삶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상당히 좀 좋다, 긍정적인 작용한다는 글을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5번의 답을 3번 쓰면 되죠. 자연으로 돌아갈 때다. 문제 없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답이 2번, B번이죠. 왜냐면 increase 앞에 it also가 왔어. also가 첨가잖아. 너희들 이런 거 조심해. 독해를 하다 보면은 연결사가 나와. also, however, therefore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걔네들이 일종의 연결사잖아. 그러면 글의 흐름을 약간 좀 영향을 끼쳐요. also는 당연히 뭐겠냐? 첨가다 보니까 앞문장에 대한 내용을 거의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겠죠.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이 얼수 앞문장 보시면 뭐라 나왔어? physical inactivity가 있어요. 신체적인 어떤 비활동, 그리고 junk food, 이게 쓰레기 음식이죠. is killing us, 우리를 죽인대요. 그리고 our kids, 우리의 애들. 그럼 긍정이 부정이냐? 부정이죠. 그것은 또 하나 있어. 이 시간에 이렇게 뭐겠어? 앞에 있는 physical inactivity잖아. 그럼 당연히 긍정이 와야 돼, 부정이 와야 돼. 부정이 와야겠지. 근데 increase 증가시킨대. The chance of accident or designed connection with nature에서 자연과의 어떤 우연한 혹은 의도된 어떤 커넥션, 연결에 대한 기회를 증지시키대. 아까 분명히 5, 6번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 했어? 이 자연 속에서 그나마 좀 사는 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유리하다고 쓴 거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physical inactivity니까는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긍정에서 부정에서 부정이겠죠. 그럼 이건 decrease가 정답이겠지. 문제 없죠. 넘어갈게. 시간 몇 시나? 50 거의 5분. 자, 보자. 그대로 8강에 보시면 요거는 하트푸시 치세요. 지금 이게
일지문 이 문항이 아예 그냥 극단성이 있어. 그러니까 쉬운 거는 엄청 쉬운데 어려운 거가 3개 정도 있었죠. 아까 제가 한 거 하나랑 요것도 하트 펴주세요. 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5강부터 8강까지 1지문 2문항에 대해서 푼 건데 2개가 좀 어려워서 제가 하트표 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나서 한 번쯤 특히 아까 되게 VV 2개 친 거 있었지. 제가 막 피드 세워가면서 얘기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제가 일단 올리고 나서 다음에는 9강부터 12강까지 할 텐데 이때는 어휘랑 그다음 문단, 요약을 할 거야. 각 6개씩 있어. 그럼 총 4강이니까 24개. 이거를 이틀에 걸쳐서 12개씩 쪼개서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 꼭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